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문제집 74페이지 42번 문제입니다. 자, 42번과 관련돼서 다음 중 지적소관청의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즉 공간정보, 구증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좋습니다. 2번의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그거 조심해서 아까 우리 조심하라고 그랬죠. 건축물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 오케이.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좋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이게 아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그러면 4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그 밖의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즉 부동산 등기법 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네요.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 종합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1번은 오케이.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법대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구축은 누가 해요? 예, 지적소관청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 2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가 되는 것. 자, 특히 2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조심해서 다뤄줘야 돼요. 지적공부와 관련돼서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구축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특히 2번 지문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래서 2번은 꼭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오케이.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료가 없다면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축과 관련돼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나눠보셔야 된다는 거. 자, 76페이지 문제 4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 동그라미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사항의 전부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그러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즉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빠질 거는 읍면동장이 빠져야 되겠죠.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니까 토지의 표시는 누가 돼? 지적소관청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럼 3번은 결론 X가 되겠습니다. 4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5번의 지적서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과는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4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5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타났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오케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연구의 보존해야 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번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내용을 뭐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왜 틀렸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관리기관에게 내용을 통지하는 게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정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 않거든. 그러면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결론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번의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해야 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즉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지적공부와 그다음 기타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이 안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적공부별 등록상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면 아까 풀어보라는 문제만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8페이지 제3장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나왔으니까 우리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뭐부터 잡아야 돼? 토지 이동이 무엇인가라는 걸 잡아줘야 돼. 토지의 이동이라 무엇인가. 자, 여기와 관련돼서 토지 이동이 됐으면 이제 지적 정리를 우리가 해 들어가야 되겠죠. 지적 정리. 자, 그러면 지적 정리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무슨 표시를?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이 틀을 반드시 잡아두라고 그랬어요.
자, 사실관계 정리가 있어요. 지적 정리는 크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가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돼서는 누가? 자,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자,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기초로 건치게 돼요. 자, 사실관계 정리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된다.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이게 무슨 촉탁제도예요? 바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등기 촉탁이란 결론적으로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란 대장, 지적소관청 무슨 관계? 바로 사실관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치게 돼.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등기필 통지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등기필 통지 제도와 관련돼서 이거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즉 사실관계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 이걸 우리가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기관의 공통점은 바로 직권이라는 거예요. 직권. 그러면 직권은 그러면 통지 사유가 발생할 거고 이 직권과 관련돼서는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자,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제3자간 최소한은 요 토지이동의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지적정리의 관계, 이 형식적인 요 관계 속을 우리가 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자,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78페이지 대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보자. 자, 토지 이동 및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시 지적소관청이 신청할 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이거는 감정평가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가 바로 대표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자, 신규 등록일에 신규 등록 며칠 60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90일이 되고요.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 60일, 공공사업 도로 지목으로 된 토지의 합병 신청 60일.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60일이 되고요. 특히 니은과 디귿과 리을을 조심해야 돼. 니은, 디귿, 리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이야. 90일은 90일인데 사유가 중요해. 사유가 뭐예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자, 디귿과 관련돼서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어요. 특히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자, 리을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합병은 60일의 제한이 없죠. 그래서 외여적으로 뭐다 12개가 있어.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자, 대표 유형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죠. 문제 1번.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자,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이란 무슨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 새로이 정하거나 분할은 면적이 달라졌죠. 자, 지목 변경은 지목, 즉 뭐예요? 사실 토지의 표시, 지목이 있죠. 자, 등록 전환은 임에서 도로 가니까 지번이 달라져. 산 7에서 7로 간다면. 자, 그러면 5번의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에 만약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등이란 다시 토지의 표시를 마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볼까요? 토지 이동 중 지적 정량을 반드시 동그라미 선행돼야 될 것. 자, 우리 이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 적용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자, 정량할 필요가 없죠. 토지 합병 마찬가지. 자, 등록 전환은 임해서 돌아가. 등록 전환이라 임야되어 있어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량해야 되겠네. 4번과 관련돼서 지번 변경 정량할 필요가 없죠. 소유자 변경.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보죠.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신규 등록이네요.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요 문제를 하나 샘플로 잡아놔야 돼. 신규 등록도 항상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되니까. 그럼 문제 3번과 관련돼서 틀렸든 맞았든 무조건 복습 문제예요.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오케이. 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청할 때 거짓.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벌칙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거짓으로 신청하면 1학년 1반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것도 뭐예요? 자, 하나의 센스인 것 같아요. 자, 3번은 공유수면 매립에 의거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 전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 줘야 되겠죠. 4번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신규 등록 뭐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은 항상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에 대해서 문제 3번을 샘플 문제로 잡고 자,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4번 하나만 우리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신규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규 등록이란 임에서 이거는 신규 등록이 아니죠. 등록 전환이지. 1번은 X. 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 1개월 이내 60일이라고 그랬지 1개월이라고 안 그랬어요. 3번에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보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3번도 틀렸고요. 신규 등록 신청 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정비한다.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죠. 등기부가 어디 있어? 그렇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서 등기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4번도 X가 되는 거네. 5번의 신규 등록 신청 시 토지 소유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4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기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번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5번이 되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풀 때 만약에 문제 4번이 틀렸으면 복습을 하고 틀리지 않았으면 복습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신규 등록에 대해서 문제 3번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 풀어두셔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등록 전환 문제야. 그래서 등록 전환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5번은 반드시 샘플 문제로 한 번 정도는 풀어놔야 돼. 자, 등록 전환이란 임에서 토로 가져 임토, 허용 범위 초과, 즉 직권 정정이요. 허용 범위 이내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거는 생각이 나야 돼. 또 하나는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국계법, 그러면 지목 변경이 됩니다. 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암기코드 대도사 한번 하게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신다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보시죠. 자,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해서는 아니야.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니까. 자, 대부분 토지가 대자 동그라미. 그래서 요 대부분 해서 대도사, 자꾸 대도사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장여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전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에 대해서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잘라야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 정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임에서 돌아가니까 새로이 등록 정량해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은 결론 X. 4번에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할 토지에 한한다 틀렸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는 거예요.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한대. 그러면 그러면 신청이 아니라 직권 정정이야.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문제 6번을 우리가 풀어보죠. 자, 허용 범위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 직권 정정. 그럼 문제 6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 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래요. 그러면 이내 옳은 것은,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걸 찾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네.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만약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자, 문제 6번의 정답은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이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문제 3번하고 문제 5번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되고요. 자, 문제 8번이 좋으니까 일단 문제 8번을 요걸 뭘로 잡아요? 분할의 샘플 문제로 잡아라. 이걸 우리가 샘플 문제로 잡고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 자, 문제 8번은 분할과 관련돼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8번과 관련돼서 특히
자, 분할하면 이거야. 분할하면 뭐예요? 60일과 관련돼서 60일. 자,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다.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필지. 자,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시.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시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60일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예외적으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죠.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딴 데 신청하면 안 되겠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케이.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무슨 변경, 형질 변경, 60일, 지적소관청의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고요. 자,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한 필지 행질 변경,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은 토지 용산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 서놓고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조심하고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형질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되겠죠. 5번은 X가 되는 거야. 자, 문제 5번과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분할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니까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유사 문제 바로 위에 문제 7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 7번. 자, 토지의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용산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지적소관청의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토지의 분할한 경우 주거사무실 줄쳐놓고요. 건축물이 있는 데에서 발생된 지분은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된다. 우선, 주거사무실 우선하여야 된다. 자,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공공사업,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적으로 학사, 공도, 학위, 학정판결사,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요때 공공사업에 대해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도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번의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에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문제 7번, 문제 8번 이 두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과 관련돼서는 자, 특히 원칙 제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합병 문제예요. 합병은 올해 자, 합병은 올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단독 문제. 특히 합병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제일 기본적으로 잡아둘 거.
자, 합병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A적으로 12개가 있어. 12개. 자, 벌써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 장, 재 확인해 놔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합병의 성립 요건입니다.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첫 번째 동일해야 돼. 그래서 동일성.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돼. 집안이 연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연속성이야. 여기서 동일성과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플러스 연접해야 돼. 특히 연접성을 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아마 합병과 관련돼서 올해 합병의 성립 요건, 이게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별표가 5개라는 것은 합병의 성립 요건은 반드시 올해 출제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원칙 X, A가 요거 12개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합병이 왜 틀리냐? 그러면 우리 수업 듣는 분들한테 진단을 해보면 이렇게 좀 암기가 안 돼 있고요. 합병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서 따라놔야 되고요.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1번의 토지를 합병을 하는 경우 지적 정량을 요하지 않으나 잘라요.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잘라요. 현지 출장하여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된다. 합병은 토지 이동이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 줘야 돼. 그러면 9번과 관련돼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놓고, 그 다음에 60일 동그라미 쳐놓고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60일 신청해야 된다. 2번 맞네요. 자, 3번 지문은 토지 소유자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제대로 되어 있고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그러면 요 11개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 장채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4번에 합병하려는 각 지목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의 경우로서 합병 신청가 동시에 이루어졌대. 이건 A종이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분할 신청할 때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결론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4번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X가 되네. 4번 X 이렇게 돼요. 자, 5번에 토지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신청을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원칙적으로 없다. 그렇죠. 자, 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합병과 관련돼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보시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과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며 이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정리한다. 자, 합병은 무슨 이동 사유죠? 바로 앞에 토지 이동이 있어. 그럼 토지 이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앞에가 사실이 나오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 그러면 토지 이동, 소유자 정리 결의서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자,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신청 전에 주거 사무실, 그럼 주거 사무실 줄쳐놓아요. 그럼 툭 치면 신청 끝에 가서 하여야 한다. 오케이. 3번의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 정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의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오케이.
4번의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정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의 필지 면적으로 결정한다. 자, 5번의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그러면 60일 끝에 하여야 한다. 봐봐요. 계속 문제를 풀어 제치는 것은 그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합병의 제한 요구가 아닌 것은. 자, 요 문제 형태는 올해 문제 11번 형태는 올해 자, 별표가 5개짜리 문제네. 올해 합병의 성립 요건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거든요. 그럼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꼭 이것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을 갖춰라. 그러면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을 찾아라 이 말하고 가죠. 그럼 1번에 가보죠. 툭 치니까 서로 다른. 2번에 서로 연접하지 않았대. 그러면 X가 되고요. 3번에 툭 치니까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았대. 그러면 합병이 제한되겠죠.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 주소가 다르나 지적소관청의 주민등록 등 처분과 관련돼서 확인한 결과 토지소의 동일임이 확인됐대. 그러면 동일이니까 합병해 줄 수 있죠. 5번에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툭 치니까 자 1200분의 1, 임야도 툭 치니까 6000분의 1, 축척이 동일하지 않네. 그러니까 합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2번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토지의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는 자, 각 필지의 지번구역의 소유자 지목이 같은 경우 성립 요건이네. 같고 주소가 동일하고. 3번의 동일 소유자는 모두 미등길에 같네요. 4번에 합병하자는 각 필지 중 한 필지만 저당권, 가등기, 신탁 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자 12번의 정답은 몇 번? 자, 4번이 되겠죠. 그러면 합병하자는 각 필지 한 필지에만 저당권, 가등기, 신탁 등기가 존재하는데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모두 구역정리, 경지 정리 또는 축적 변경 시간의 토지인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1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3번. 자, 문제 13번 보시죠. 자,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요거는 별표 하나 놓고 꼭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러면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1번에 소유권 들어가겠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요역지, 임차권 등기. 자, 그러면 자, 정답은 5번이 되네요. 5번을 넣고 한번 보자고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과 열흘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특히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역지 요거 그 다음에 등기원인 접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저당이네.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 80조, 81조 1항에 동일한 등탁등기, 같은 신탁등기, 그래서 동일한 신탁등기, 이게 추가가 됐어요. 이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밖에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적이 들어오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원칙 제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전재구, 유도, 공장채.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연접돼 있어야 된다는 거.
자, 13번과 관련돼서 자, 정답은 5번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하여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여튼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체력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